안녕하십니까. 송욱근의 혼술이 6월 11일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또 최고위원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떤 찌라시 형태로 이 어떤 당선자 득표율 이런 것이 돌았는데 그것이 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최종 발표된 것은 이렇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원에서는 5만 5천여 표,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58.76%, 아주 압도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전부 표로 환산하면 9만 3천 표 정도.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위가 나경원 후보인데, 자, 이 나경원 후보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는 6만 1,000표를 받아서 이준석보다 앞섰습니다. 일반 그동안 외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준석이 당원에서도 앞서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투표 결과는 나경원이 당원에서는 앞섰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28.27%, 자, 이준석이 58.76%니 28.27%를 받았으면은 거의 절반 정도 이렇게 받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전부 표로 환산하니 7만 9천 표 이렇게 돼서 탈락을 했습니다. 9만 3천 표 대 7만 9천 표. 당초 예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았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당원들이 이준석 당대표 체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막판에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젊은 바람, 이준석 열풍, 돌풍은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3위가 주호영, 4위 조경태, 5위 홍문표. 자,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최고위원도 관심이죠. 왜 최고위원이 관심이냐 하면은, 이 당대표의 중진이 아니고, 영선, 어떤 지도부 경험이, 최고위원을 한번 지냈지만은, 어쨌든 국회의원 경험도 없고, 나이도 젊고, 주변의 사람도, 어떤 인맥, 정치적인 인맥이 탄탄한 어떤 세력이 없는 당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같이 최고위원회의를 할 최고위원단이 상당히 중요해졌죠. 자, 최고위원단에는 이 조수진 후보가 일단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1위를 했습니다. 전체 합산을 하면 10만 표 정도 해서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배현진, 9만 2천 정도, 그 다음에 김재원, 이런 식으로 정미경, 이렇게 최고위원이 됐고, 청년 최고위원은 김용태, 이렇게 5명의 최고위원단이 구성이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준석 대표 체제가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이준석 열차가 출발을 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시한폭탄을 안고 출발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 체제도 정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인사도 해야 되고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당직자들 인사해야 되고, 또 어떤 당내에 이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상당히 많죠. 그동안 비대위 체제에서 있었던 문제들, 그런 것들 다 해소해야 되고, 또 이 지방 조직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지금 부동산 문제 있죠.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발표를 해서 12명에 대해서 탈당이나 출당 조치를 한 부동산 문제, 이런 현안들도 있습니다. 전국 현안들, 이런 것도 다 풀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선 후보 문제죠.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경선 관리라는 것은 당 안에 있는 후보들을 경선을 하는 것이죠. 지금 유승민, 원희룡, 이것뿐인데, 이 경선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당 안에 있는 후보들보다 지지율이 훨씬 높은 바깥에 있는 윤석열이든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도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볼 시간에 전해드린 대로 지금 아마 등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최재형, 장외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영입을 하느냐, 또 안철수와의 합당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또 홍준표 복당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는데, 자, 이것을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외부 인사 영입이 가장 중요한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수처 지금 수사를 받기 시작을 해서 당 입당 가능 필요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본인이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기 벅차니 이 당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의 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거기 이제 대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더 그런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입당하는데 그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죠. 나경원, 주호영 두 후보가 계속 제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저도 그 제기를 했던 그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이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그냥 정치 공채다. 이렇게 윤석열은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뜨악한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들어가기 좀 주춤하고 있는 것이고 또 뭐 경선버스는 윤석열 기다리지 않고 출발을 한다. 또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또 김종인, 윤석열에 대해서 김종인이 배척을 하기 시작했는데 별의 순간 하다가 지금은 뭐 그 사람 볼 일 없어. 이렇게 하는데 김종인을 영입을 해서 선대위원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 윤석열이 후보가 되면은 김종인이 선대위원장이 돼버리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준석이 어떻게 풀 거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도 있는데 두 사람 앙숙이죠. 안철수, 이준석 또 앙숙입니다. 최근에도 뭐 안철수를 겨냥해서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서 합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자, 안철수가 그런 말을 듣고 뭐 같이 테이블에 바로 앉겠습니까? 상당히 이 문제도 난관이고 또 가령 뭐 최재형 다시 거론되는데 최재형도 지금 준비를 하려면 상당히 오래 시간이 좀 필요한데 뭐 경선버스 기다리지 않겠다. 뭐 윤석열도 안철수도 안 기다리는데 최재형을 왜 기다리나? 그러고 그냥 출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으면 이 문제도 비걱거리게 됩니다. 홍준표 복당 정도로 아마 이 복당을 하는 쪽으로 아마 우리가 외배 문을 열었다. 이 정도로 가지 않을까. 우선은. 자, 그렇게 싶은데, 자, 이 문제들을 과연 이준석이 혼자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 경륜도 일천하고 어떤 그 인맥도 탄탄한 인맥, 주변에 그 인맥도 당 안에 그다지 많지 않은데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의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자문을 받고 또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아마 훈수 그룹이 이준석의 뒤에서 이준석을 훈수하는 어떻게 보면 수렴청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수렴청정도 가능합니다. 이준석이 본인이 뭐 당대표라서 본인의 의지대로 하겠다고 하겠지만 현실에 벽에 부딪히면 그렇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훈수 그룹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사고가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자, 첫 번째 그룹은 상왕입니다. 상왕. 그 왕위의 왕. 계속 그 나경원, 주호영 후보도 이야기했죠. 경선 때. 상왕 중에 한 명, 김종인. 자, 김종인이 이준석에 대해서 상당히 두둔을 하고 했죠. 그러면서 윤석열과는 거래를 뒀는데 이준석이 최근에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김종인은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김종인과 한 달에 한 번씩. 한두 번씩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김종인에게 물어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까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또 나서기 좋아하는 김종인이 얼마나 이준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지 그거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안철수와도 아주 관계가 안 좋고 그 김종인이 윤석열도 배척을 하고 이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상황 그룹 중에 한 명 김무성 전 대표 있죠. 김무성 전 대표도 최근에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최근이라는 것이 이준석이 예비경선 통과하고 나서 그 이틀 후에 여의도에서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어떤 이렇게 그 밀담을 나누는 장면이 목격이 됐습니다. 목격이 됐고 그 밀담 중에서 취재에 의하면은 어떤 언론의 취재에 의하면은 김무성이 훈수를 막 합니다. 지금 당 대표가 돼도 뭐 윤석열, 안철수 배척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훈수를 막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는 것이고 처음에는 그 이준석이 김무성을 만난 것을 부인을 했다가 또 나중에는 또 시인을 하는 또 특유의 이 눈치는 잡아떼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했는데 어쨌든 김무성에게 1차 컷오프 통과되고 나서 1등으로 통과되고 나서 김무성에게 이 훈수를 듣는 그런 장면이 목격이 됐죠. 김무성 상황이죠. 또 한 명의 확실한 상황이 있죠.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아버지의 친구 유승민, 이준석 아버지의 친구 유승민 국회의원실에서 인턴을 했죠.
인턴도 했고, 또 유승민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하겠다, 그것이 소원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유승민을 따라서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복귀를 한, 그러니 유승민 말은 안 들을 수가 없죠. 자, 이 세 명의 상황, 김종인, 김무성, 유승민, 자, 이 세 명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전출된 최고위원 그룹을 보면은 이것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일단 그 수석 최고위원이 된 조수진, 상당히 기자 출신이고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초선 의원이죠. 자, 그러면은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서 본인은 국회의원이고 또 어떤 그 인지도 면에서도 본인도 이 방송 채널A에 계속 출연을 하면서 인지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본인이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준석 대표에게 호락호락하지 않겠죠. 수석 최고위원이니 이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준석과 충돌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은 친박 핵심이었습니다. 친박 핵심.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지냈죠. 그리고 또 윤석열에 대해서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된다. 정권 교체를 하려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김재원이기 때문에 김재원이 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했던 이준석과 각을 세울 수가 있으면 물론이고 또 윤석열 영입을 두고 김재원은 악마의 손이라도 잡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데 이준석이 윤석열 배제, 김종인의 훈수를 들어서 김무성, 유승민의 훈수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은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또 있죠. 배현진 최고위원, 홍준표 계죠. 자, 홍준표 계이기 때문에 이 배현진 최고위원도 홍준표의 입장을 대신해서 상당히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충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 그런 오늘 출범이었습니다. 또 이것뿐이 아닙니다. 당의 중진들도 있습니다. 중진들, 당 중진들이 중진들 회의도 있죠. 연석회의, 3선 이상 연석회의 이런 데서도 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표죠. 이준석 대표가 이 탐욕스러운 선배들, 이런 말을 하면서 크게 심판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기 때문에 당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당을 이끌고 가게 되면, 당 대표를 이끌고 가게 되면, 당 사무처도 같이 이끌고 가야 됩니다. 사무총장, 검찰 사무총장이 있지만은, 크게는 사무처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사무처의 국장들은 정치판에서 막 20년 정도, 20년, 30년까지 막 이렇게 정치판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주로 50대 이 사람들인데, 당의 국장들을 과연 이렇게 이준석 체제에서 순항하고 대표와 같이 순항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그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은 현재로서는 이준석 대표 체제, 이준석 열차가 시한폭탄을 잔뜩 싣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면서 가던 와중에 과연 최고의 목적이 이 대선인데, 대선의 후보를 누구를 내세울 건데, 경선 관리 정도가 아니고 누구를 영입해서 누구를 내세울 건데, 그 시한폭탄을 가득 찬 열차에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최재형이든 이 사람들이 과연 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가 되는데, 어쨌든 이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고 제대로 달려서 대선까지 가서 정권 창출을 국민의힘이 하면은 이준석은 여당 대표가 됩니다. 여당, 제일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됩니다. 지금 6살이 37살에. 반면에 실패를 하면 당장 당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9개월 만에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비대위 체제로 다시 전환되겠죠. 그러면 이준석은 젊은 나이에 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자, 이준석이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을 싣고 정말 통 큰 정치를 할 것인지, 통 크게 통합을 하고 화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주변에 몰려든 훈수꾼들, 상왕들, 최고위원들, 중진들, 안방 당뇨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다 통합하고 조정해서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오늘부터 지켜봐야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